예, 많이 반갑습니다. 아주 우리 일기 때 봤던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는데 일기 때보다 더 편합니다. 또 일기 때보다 기대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대됩니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안 하면 정말 쫓아낸다고. 그래서 혹시 앉아 있는 친구 양말 물고 일어나 볼까요? 없죠? 예, 여러분들 모두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뭔가를 이제 결심하고 새학년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심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계기가 이렇게 마침 맞아서 지원한 거라고 믿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네, 다음. 예. 소개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이건 뒤에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번 이그룹 스쿨 2기의 기간은 내일부터 해서 8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멘토링 과목은 영어, 수학 그리고 이 과목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성경과 기도하는 것들 이 4개를 매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그룹 스쿨에 대한 우리 이 목표는 전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일기 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그룹 스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충분하게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움이라는 과정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충분하게 배우는데 이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자기 것, 즉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스스로 뭔가를 익히거나 또 도움을 받아서 익히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던져진 몫인데 여러분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학원을 가거나 또 과외를 받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하거나 이 부분도 사실은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또 다시 배우는 과정의 연속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통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익히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공부는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이 병행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이렇게 뭔가를 익히려고 해도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있죠.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의지가 부족해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또는 뭐 등등.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부분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히는 과정을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자기주도적 학습 또는 자립학습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여러분인 거예요. 여기에 보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멘토 선생님들은 다만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길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해 주셔야 돼요. 아까 멘토링 과목이 영어, 수학 그리고 성경, 기도 뭐 이렇게 4개라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는 학년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죠. 영어라는 과목이 물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과목의 특성상 영어는 학년의 어떤 개념, 학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수준의 구분을 둘 것입니다.
영어 실력의 수준의 구분을 두어서 영어를 학습하는 걸 도와주도록 할 것입니다. 교재는 천일문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요. 교과서를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은 천일문에 있어서도 천일문 기초 1, 2를 주로 할 테고, 어떤 친구들은 물론 천일문 기본에 해당하는 저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한자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저 책을 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 따라서. 그래서 고등부는 기본적으로 천일문 기본, 물론 고등부 친구들도 천일문 기초 1, 2를 해야 될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원서 쓸 때 다 성적들 이렇게 써냈어요. 그 성적들을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초가 안 되어져 있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기초부터 이렇게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자습서를 병행할 테고, 특히 고3 친구들은 EBS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은 아마 교과서가 그냥 EBS 교재로 대체되어져서 학교에서 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쯤은 대부분이 수능 특강 교재를 나가고 있을 텐데 이 교재를 공부하는 것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교재는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했던 친구들도 들어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들은 이 교재를 구입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이고요. 내가 어떤 천일문 기초를 구입해야 될지 기본을 구입해야 될지 이 부분은 멘토 선생님들과 이제 이번 주에 모임을 가지면서 그걸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영어를 어떻게 매일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우선 학습 시간은 하루에 우리 이글럽스쿨 2기에 해당하는 모든 친구들은 하루에 3시간 기본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3시간 정도는 아주 우습게 하나 보죠. 대단해요. 굉장히 정말 기대가 돼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3시간을 기본으로 공부를 할 텐데 이 3시간 중에서 90분 나누어서 영어를 90분, 수학을 90분. 그런데 어떤 친구는 사실은 영어가 2시간이 되어지고 수학이 1시간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 반대로 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영어가 좀 강하고 수학이 약한 친구들 또는 반대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 공부를 한다라는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는 하루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목표가 천일문 한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가 문장이 8문장에서 10문장 정도 되어 있어요. 아주 가볍죠? 8문장에서 10문장 정도. 이따가 잠깐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을 10단어씩을 기본적으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10문장, 10단어 이런 게 되겠죠. 아주 양이 그거 너무 쉬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루의 분량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는 누적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처음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이 이글럽스쿨 2기 5개월이 끝날 때는 천일문 1000문장을 독파하는 거예요. 저 1권, 기초 1권, 기초 2권 각각이 500문장씩 되어져 있고요. 기본 천일문 기본 고등부 아이들이 하게 될 이것이 1000문장인데요. 1000문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할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준이에요. 어떤 친구는 10문장이 아니라 20문장도 거뜬히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을 다 해낼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5문장밖에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거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 선생님들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전번에 금요일 날 선생님들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또 다시 잘 들으셔서 혼선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학습 방법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순서별로 보면요, 꼭 수업하는 것 같죠?
수업은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는 조금 더 재밌게 수업하는데 교회인지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법 개념 학습을 합니다. 천일문 책 잠깐 뒤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뒷페이지. 예. 이 책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제일 위에 뭐라고 해놨나요? 예, 저기 위에 명사 역할의 부정사 이렇게 써져 있고 그 아래쪽에 명사 역할하는 부정사는 어떠어떠하게 쓰이고 어떻게 해석을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31-1에서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어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투부정사가 어떠하냐라는 것들이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그냥 투부정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부정사라는 것,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이 초점 맞춰져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법 공부를 할 때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이 투부정사라는 녀석을 어떻게 우리말로 옮기는 것인가 저기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무슨 부사적 용법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하는 문법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풀이하는 문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문장 속에서 알아낼 수 있도록 문장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법 개념 공부를 하고요.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그렇게 어법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했어요. 여기 어법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체크를 하세요.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뒀다가 카페에 질문 코너가 있어요. 질문하는欄에 거기다가 질문을 하셔도 되고 멘토 선생님과의 모임 시간 있죠. 그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카페에다가 올리셔도 되고 멘토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어법 개념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각 문장을 소리내어서 읽고 영어식 어순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각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들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영어식 어순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부분적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예. 그리고 나서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고 문장이 암기가 되어지고 나면 단어장에 그 모르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암기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암기가 되어졌으면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천일문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받아쓰기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영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 순서로 영어 학습을 하루를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에 네, 아까 첫 번째 어법 학습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법은 그냥 문법 용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건지 이게 문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지는 건지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영어식 어순으로 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해석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훈련하는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이 문장들 이렇게 슬래시로 이렇게 끊어놨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책에는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말스럽게 의역을 해놓은 것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하겠지만 영어식 어순으로 해석하면 중요하다. 매일 운동하는 것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이런 순서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말스럽게 한다고 매일 운동하는 것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끝에서부터 다시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영어 어순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뭐 직독직해라고 하죠. 그런 말들을 몰라도 돼요. 직독직해 이런 말 몰라도 되고 어쨌든 영어식 어순으로 해서 이거는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천일문 교재 제일 뒤쪽에 보면 부록이 달려 있어요. 천일 B급이라고 조그만 소책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 소책자에는 저렇게 끊어져서 우리말 어순이 아니라 영어식 어순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고 그 뒤에 천일 B급이라는 소책자를 보고 일종의 거기 해답지겠죠? 그걸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자기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안다. 이거 우리말이겠죠. 근데 영어식 어순으로 하면 나는 알아. 뭘? 해결하는 방법을. 뭘 해결하냐고. 너의 문제를. 나는 알아. 해결하는 방법을. 너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말을 이런 순서로 우리의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서 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어순으로 하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책을 보고 한 번 책을 보고 다시는 안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책에다가 막 온갖 것들을 막 기록해 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밑에다가 우리말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어 문장만 보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한글 답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걸 달아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볼 때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 답 달아놓은 한글을 보게 됩니다. 눈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넘겨주세요. 문장 암기를 했어요. 이제 해석을 다 해봤죠. 그러면 문장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문장 암기할 때는 우리말 해석해 놓은 것. 제일 뒤쪽에 보면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에 우리말 해석해 놓은 거. 이것을 보시고 영어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때 깜지 쓰기 하지 말기를. 막 이렇게 깜지 쓰기 알죠? 연습장 꺼내가지고 막 수십 번 이렇게. 이거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얼마든지 얘는 딴 생각하고 손은 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외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딴 데 가고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쓰면서 말할 수 있어요. 깜지 채울 수 있어요. 그건 노동이죠, 노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깜지 쓰기 하지 않고 수십 번 차라리 말해보는 게 좋습니다. 중얼거리세요. 중얼거리면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암기할 때 깜지 쓰지 않기를.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단어 정리 암기는 천일문에 나와져 있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들 문장 속에 교재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를 옆에다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또는 아래쪽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문장 속에 나는 모르는 단어가 또 있어. 그러면 그 단어 다 찾아서 정리해야 돼요. 뭐냐면 어떤 책이든지 거기에 나와져 있는 아래쪽이나 옆에 나와져 있는 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이 책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 정도 단어는 모를 거야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은 다 안다라는 나름대로의 전제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문장 속에 나와져 있는 단어들 그것들 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저 안 나와도 돼요. 단어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조그만 수첩 있죠? 큰 노트에다가 하지 마시고 조그만 수첩에다가. 왜냐하면 이거 단어를 들고 다니면서 늘 자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딱 나누어서 왼쪽에는 영어를 쓰고 오른쪽에는 우리말 뜻을 씁니다. 그런데 왼쪽에 영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적으세요. 천일문에서 나왔던 단어라고 하면 천일문 기초 2 뭐 이렇게 해서 저기다 써놓고 쭉 쓰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나온 단어야 그러면 밑에도 보니까 교과서 1과 이렇게 해놓고 쓰세요. 그리고 반드시 번호를 쭉 매겨가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매겨가면서
이 단어장은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단어장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 갔을 때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공부했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왜냐면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남이 써놓은, 남이 만들어 놓은 단어장 있잖아요. 시중에 서점에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치 있게 잘 안 여겨요. 자기가 만든 단어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번호를 쭉 매겨가다 보면 단어 번호가 막 1000번, 2000번 가요. 뿌듯하지 않겠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을 맞춰가는데 번호가 2000번대를 외우고 있어요. 뿌듯하죠? 이런 것들이 성취감들이에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번호를 쭉 매겨가고, 이 단어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글럽스쿨이 끝나고서 다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쓰세요. 그 뒤쪽에다가 이어서. 그래서 단어는 평생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온라인에서 이제 영작 단어까지 다 정리하고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영작하고 받아쓰기를 해본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화면에 sedubook.com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천일문 책 뒤쪽에 보면 온라인 그 주소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선생님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Two, you are my sunshine. 한번 더. Two, you are my sunshine. 예,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빈칸들이 있어요. 받아쓰기 전체를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라 비어져 있는 부분들 이렇게 받아쓰기 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보시고 받아쓰기를 하면 되고요. 여기에 넘겨보시면 영작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하기를 클릭을 해서 거기에 또 컴퓨터로 영작하기 해보셔도 돼요. 만일에 집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mp3를 다운받아서 받아쓰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거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쓰기 할 수도 있고요. 영작은 컴퓨터에다가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보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반복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영어 공부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늘 학습을 했어요. 아까 10문장 10단어를 했잖아요. 한 페이지와 10단어. 근데 화요일 날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화요일 날 공부량 그냥 공부하죠. 어저께 거는 힘써서 정말 애써서 어제 거 넣어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는가 봐.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앞으로 다가올 일만 기대하고 앞으로만 달려가니라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 했던 것들 다시 분명히 복습을 하고 오늘 거 또 합니다. 화요일날 그렇게 했어요. 수요일 날은 월요일, 화요일 거 복습하고 수요일 거 학습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누적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까지 나가고 토요일 날은 일주일 거를 총 복습을 합니다. 토요일도 공부하는 겁니다. 토요일도 3시간 원칙 지켜집니다. 토요일 날은 많이 놀잖아요. 학교도 안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어 학습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영어 학습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학 공부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원서를 보니까 영어보다 수학을 굉장히 막 증오하는 것 같아서 수학을 아주 막 그냥 막 거기에 보니까 수학 싫어 막 이런 것들이 막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막 느껴졌어요. 수학 점수들이 정말 아름다운 점수들을 였었는데,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어떤 그 선행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물론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늘 90점 100점인데 이런 친구 있어요. 딱 5명 정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수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나간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서 철저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저도
다른 어떤 참고서 뭐 이런 걸로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우리 멘토 선생님들 절대 다수가 교과서 광팬이에요. 예. 다들 명문대생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 건희 선생님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죠. 네. 표정 관리 잘하세요. 다들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교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져 있는 그 개념을 철저하게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특히 중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친구들은 문제 푸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실험해 봤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참 딸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장수생이에요. 장수생이 뭔지 알아요? 재수를 오랫동안 한 친구.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25, 6 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되는데 수능을 여러 차례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찍 그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풀이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문제, 수학 문제 30문제 중에 25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오더래요. 해마다 25문제 정도는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그 5문제, 나머지 5문제는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 5문제를 중에서 3문제 정도를 늘 못 맞추겠더라라는. 그러면 3문제 정도면 4점짜리 대개가 4점짜리가 틀리는데 4점짜리 3문제면 12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12점 마이너스가 되면 등급 잘 안 나와요. 명문대 포기해야 돼요. 3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해봤더니 개념이 펑크가 뻥뻥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멘토 선생님들 말씀이 철저하게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 중심으로 특히 중학생들은 믿으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예, 정말로 개념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개념 중심의 학습을 할 것입니다. 교재는 교과서하고요. 그 다음에 익힘책 그리고 센수학 문제집 또 EBS 인강을 활용을 할 겁니다. 교과서와 익힘책을 주 교재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교과서 보고 학교 지키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교과서에 너 학교 지켜라 이러고서 놔두고 다니잖아요. 사물함에 안 돼요. 교과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집에. 이건 정말 자세가 아닌 거죠. 그죠? 학교에서 공부한 것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물함에 넣어놓으면 교과서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해주는 거 아닌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량은 수학은 그날 배운 거 교과 내용 개념을 익히고 익힘책 문제 풀이하는 겁니다. 와, 양 얼마 안 되죠? 아까 영어에 이어서 수학도 정말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할만하죠? 그죠? 할만한 표정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할만한 표정 지어야 되는데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개념을 익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아는 것 같아요. 아름이 그래서 그런 표정 짓는 건가? 개념을 익히는데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개념을 익히는데 그 개념 익히는 부분들 저게 왜 저렇게 뜨나요? 교과서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교과서에 보면 수학 교과서에 보면 생각열기 탐구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열기 탐구활동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되냐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팀별 모임 때 설명할 거예요. 그 팀 가운데 레벨이 다 학년이 다 다른 이제 친구들이 함께 할 텐데 그 친구들한테 자기가 배운 개념, 자기가 익힌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선생님이 당연히 이해되어야 되지만 선생님이 이해하면서도 이해 못한다고 막 뻗팅길 수도 있어요.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숙지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써놓은 부분들, 개념들을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물론 첫째 전제되어지는 조건은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 짱이에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아, 우리 학교 선생님 정교조야. 아, 종북 좌파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 영향을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학교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잘 들은 걸 바탕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들의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 개념 이해한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책에 써놓은 언어가 아니라,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준의 중학교 1학년, 2학년들 여러분들이 맨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하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듬고 또 따듬고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또 친구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야,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알아먹을까? 이 생각 가지고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EBS 인강을 참조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EBS 인강을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다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주머니 꺼내가지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옆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EBS 인강을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EBS 인강 어디까지만 들으시면 되냐면 개념을 자기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문제풀이 하는 데까지 EBS 그냥 넋놓고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를 했다 그러면 딱 멈추세요. 그리고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계속 잡아당깁니다. 컴퓨터가 계속 잡아당겨서 다른 데로 끌고 가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예, 다른 데로 끌려가면 안 돼요. 반드시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하셔서 팀별 모임 시 반드시 개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거를 이렇게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시면 생각 열기 지금 그 사각형 모양들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패스하고 문제만 다짜고짜 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으셔요. 정확하게 하셔요. 제가 새롭게 봤어요.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교과서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새롭게 봤는데요. 문제가 다 저기서 나옵니다. 문제가 다 저거를 변형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런 식의 문제를 수능 때 약간 변형을 해서 4점짜리를 만들더라고요. 4점짜리 이걸 수능 때 못 맞추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좋은 점수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생각열기나 탐구활동 이 부분을 깊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이제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 거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를 많이 하셔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이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면 진리를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10쪽, 10쪽씩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그 중고등부에서는 이미 기본기라고 해서 5장 성경을 읽기 하죠. 5장은 어떤 경우에는 뭐 10페이지가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페이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 10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성경은 꼭 집에서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내가 오늘 작정을 하고 성경 읽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나 또는 통학하는 시간에, 등하교하는 이 시간에도 성경을 활용을 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목표가 하루에 10페이지를 읽는 데다가 목표를 둡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커뮤니티에 와서요.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큰미등교회 성도님들만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구도 대단해 보였는 줄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알기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큰미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늘 성경책 펴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은지 웃어? 늘 성경책 펴놓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애들 모여가지고 늘 어디 한쪽 구석에 가지고 막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 제가 섬길 때 가끔 학교를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아 점심시간에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뭐 먹을 거 주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운동장 이렇게 등에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막. 예. 근데 우리 큰미등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당연히 그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혜로 읽으려고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의지함으로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발견하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내가 어떻게 보는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발견하세요. 날마다 발견하세요. 그 발견한 대로 그리고 선포하고 사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세뇌시키세요. 자기 혼, 육에.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기도를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도록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죠. 밥 먹을 때 잠깐 감사 먹겠습니다. 이 기도 말고요. 예, 매일 기도하고 있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우리 커뮤니티 학생들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서 기도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해서 나의 지식, 나의 노력만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업 들을 때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수업 듣는 것들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기도하세요. 점심시간에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늘 불평, 불만은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점심시간 때 남들 막 뛰어놀 때 같이 뛰어놀세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잠깐 길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이라도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혹여 정말로 그 학교에 같은 큰 믿음교회 소속의 우리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게 갈수록 어렵죠. 예전에는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갈수록 어려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꼭 기도하세요.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저녁 때 와서 저녁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무리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해도요 4번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분 이상은 할 수 있고요. 이 10분 이상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4번은 하루에 4순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4가지를 영어, 수학,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했는가, 이것들을 매일매일 보고서를 올려줘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고서는 어디에 올리냐면 우리 중고등부 카페에 올리시면 돼요. 보고서 내용에는 보면 이제 영어, 수학, 성경, 기도 이것을 다 했는지 OX 체크를 하고, 이거 양식을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했는지, 수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했는지, 성경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기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들이 멘토 선생님들과 연결해주는 끈이에요. 매일매일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멘토 선생님들과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 멘토 선생님들은 그거를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댓글 꼭 달아주세요. 매일 댓글 다는 거 제가 해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댓글을 다는데, 야, 오늘은 무슨 말로 댓글을 달아주지, 이거 생각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간단한 말이라도, 인사말이라도, 간단한 말이라도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그래서 카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에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들랑달랑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쓰고 아까 영어나 수학에 이런 공부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 질문을 올리면 되는데요. 영어는 워드를 쳐서 질문 올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수식 때문에 이렇게 워드 작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저거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아이고, 아니 앞으로 다시. 오른쪽에 저게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교과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저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 루트 2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또는 노트에다가 쓰세요. 노트에다가 쓰셔서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써놓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또는 음성 파일로 올려도 돼요. 교과서 몇 페이지에 어떤 부분의 문제를 내가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안 됩니다. 음성 파일로 해서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시고 카페에다가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카페에다가 답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카페로 답을 하기에 조금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팀별 모임 수업 때 그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영어는 워드 쳐서 올리시고 수학은 수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써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거나 음성 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질문을 꼭 올려라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꼭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질문할 때 그렇게 올리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답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지면 너무나 좋습니다. 카페를 이용해서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게 묻고 답해주는 게 활성화가 되어지면 이건 전체로 확대되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 좋은 건데요. 이게 활성화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팀별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팀별은 주 1회 합니다. 주 1회 2시간 가까이 팀별 모임을 하고요. 이때 무엇을 하느냐? 영어 테스트를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선생님들은 그 한 주 동안에 자기 멘티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랜덤으로 그걸 뭐 50문장 했다고 해서 50문장을 다 테스트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랜덤으로 몇 개를 뽑아서 물으시고 단어도 랜덤으로 몇 개를 뽑아서 테스트하면 돼요. 그리고 수학 개념 설명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개념을 선생님한테 또는
팀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나 좋습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듣는 거예요. 듣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일종의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일 텐데요. 잘 우리 한국에서는 잘 그게 안 이루어지죠. 사실은 발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발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발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굉장히 유익해요. 예, 아주 좋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미리 올렸던 그들 중에서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이 질문들을 해결해 주는 시간, 팀별 모임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별 모임 때 야, 내일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여기 잘 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게. 이거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너 해가지고 과외처럼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외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모였을 때 그때 설명해주고 자 숙제야 이제 너 이거 해가지고 와 다음 때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 걸 확인받는 거예요. 한 걸 확인받고 자기가 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선생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멘토 선생님들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기를, 수업을 하지 않기를 할 수 없어요. 멘티들이 4명 정도 있는데 그 4명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4명이 다 다른데요. 수준이 다 다르고요. 한 명 가르치고 있는 나머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엄마 가서 그냥 놀다가 왔어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주일 동안 했던 거 확인받고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설명하고 이 과정이 거쳐지고 이것이 시간이 빨리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서로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속에 거 꺼내 놓으세요. 꽁 하고 있지 마시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멘토 선생님한테 꺼내 놓으세요.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세요. 그 팀원들 모두가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이걸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형제 자매 부끄럽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서로 또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멘토 선생님들은 그걸 붙잡고 또 자기 맡은 멘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왜 하나님 저는 뭔가 안 되나요? 왜 저는 이러죠? 저 나름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저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뭐 등등등 많이 했는데요. 특히 기도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는 기도라고요.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쉽지 않다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훈련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매월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 달 동안 잘한 친구들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 모든 평가를 다 해서 그리고 매월 이렇게 3명씩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상은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때 다르겠죠. 뭐 어떤 것들을 이제 주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그룹스쿨 2기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또 우수하게 잘 이 과정을 마친 친구들에게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열심을 내고 또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나누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자,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오전 중보 즉흥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행위에 있어서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보지 않으셨어요. 봤다라고 하면 왜 책망하겠습니까? 그 모습들은 다 드러났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고요. 그 무엇을 달아보시냐? 동기를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동기를 달아보신다.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 것인가? 사랑의 동기로 행하지 않은 구제, 사랑의 동기로 행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달지 못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학교 다니잖아요. 다 7교시 수업 듣잖아요. 다 3시간씩 공부하잖아요. 이글럽 스쿨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위만을 따진다면 다 성적이 잘 나와야죠. 다 같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3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했다고, 나는 7교시 들었다고 이것을 먹겠습니까? 이것을 잡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내가 3시간을 영어 수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3시간 내게 남아 있어야 돼. 내 안에 정말 알미라는 것으로, 아는 것이라는 걸로 남아 있는 것만이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3시간 한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결과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지 않고 3시간만 흘려보내는 거 의미 없어요. 명심하세요. 모양이 아닙니다. 내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 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내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지세요. 결코 껍데기를 먹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했느냐, 이걸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이기 신청한 친구들이 30명인 친구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가 이 길을 마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함과 동시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적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해 말아가지고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지 않는 것만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멘토 선생님들 열심히 여러분들 섬길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